네, 취업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인데요. 기대가 되죠? 네. 에나 고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대표님 오시면 든든해요. 맞아요. 또 즐거운 소식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기 나왔는데 스마트폰 요즘 거의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톡으로 많이 소통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 스마트폰 그 소통에 대해서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저도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우선 스마트폰 소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먼저 좀 나눠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소통과 이제 오프라인 소통이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오프라인 소통이라고 해서 저는 나와의 소통, 남과의 소통, 신과의 소통, 그래서 이 종교적 소통, 사회적 소통, 그리고 영혼의 소통, 이렇게 좀 저는 구분을 해서 일전에 작년에 사실은 이제 소아시라고 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스마트폰은 요즘 온라인 완전 대세죠. 그래서 현재 3,200만 명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가 되면 거의 한 6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티브 잡스가 진짜 엄청난 일을 벌였죠. 참 많은 일을 벌려서 이제 이름이 잡스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을 묶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이제 창조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 소통이 워낙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정말 스마트폰이 대세인 시대긴 하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중독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면대면 소통이 더 좋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편리한 걸 요구하게 되고 만나야 될 거를 그냥 문자 하나 띡 하나 보내고 전화 한 통을 끝내는. 그래서 옛날에 정서상으로 우리의 정서상 이렇게 사람이 또 맞대고 얼굴 눈 마주치고 이런 정서상의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전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그 소통의 도구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는 결국 그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거죠. 중독이라는 거는 그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게 이제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이것들 너무 정말 스마트폰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그거는 중독을 넘어서 결국 이제 지나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원칙을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 정말 최고의 소통의 도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말 그대로 표현해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천한다고 하면 전 좋은 어떤 소통의 긍정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최고의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좀 말로 하기 좀 그럴 때 톡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또 사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럼 괜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연락 준다더니 왜 연락 없냐. 사실 굉장히 그게 성의 없는 거거든요. 카톡 하나 딱 보내는 게.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부도 물어봐주고 해야 되는데 또 요즘은 단체 카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 방에 여러 명이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단체로 얘기를 할 때는 네. 내가 꼭 참여를 안 해도 네. 누군가들 대답을 해주겠지. 이런 그렇죠.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혜 씨는 어때요? 이렇게 톡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직접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얘기를 할 때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네. 좀 얘기하기 좀 민감한 사항들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보낼 때도 있고요. 제 네. 톡을 왜 이렇게 확인을 안 하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잘할게요. 그 일자가 없어져야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확인 좀 오늘부터 해- 잘할게요. 그래요? 네. 예. 자, 그런 것 같아요, 정경호 대표님. 정경호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근데 사적인 감정을 자꾸 드러내시네요. 방송을 하시면서. 저 근데 파트너니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직의 80%, 70% 이상이
당신 이직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일에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는 이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사람 때문인데 이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감정 표현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뻘쭘한 거죠. 이렇게 굉장히 좀 어색한 겁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미안하다, 고맙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한다. 이런 게 굉장히 좀 모르겠습니다. 세대가 이게 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들 때 이 문자 하나로 특히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 까똑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순간에, 일단 그 미안하다 하면서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 딱 보내면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좀 활용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이런 걸 해결할 때 이렇게 딱 하나 보내면 옆방에 있는데도 이렇게 딱 보냈을 때 굉장히 좀 수월하게. 그래서 저는 카카오 그룹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좀 어색하고 좀 개면쩍어 하는 경우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은 하나의 부분이 됐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은행 업무라든가 어떤 책을 읽는 경우라든가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에 대한 어떤 전이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사랑한다, 미안한다, 이런 좀 직접 말하기, 좀 네. 쑥스럽고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족들의 대화는 확실히 좀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각자 스마트폰만 보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하거든요. 당장 저희 팀들 네. 저희 팀들 커피 타임 할 때만 해도 저부터도 정말 저도 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이 궁금해요. 맞아요. 혹시 뭐가 왔나 안 왔나. 네. 그거 좀 고치고 싶은데 참 이게 중독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적인 소통이 좀 가능할까요? 네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저 또한 어느 순간에 다 보니까 매번 식탁이라든가 혹은 커피숍이라든가 혹은 미팅 때 하면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 중심의 삶.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 소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앞에 있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최고의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즉,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스마트폰이 울렸을 때, 혹은 이랬을 때, 잠깐 스마트폰에 휴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엎어놓고,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화 한 통을 한두 시간 못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변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식탁이라든가 혹은 미팅 자리가 있으면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고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물론 이제 1시간이 넘으면 중간중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1시간 미만을 했을 때 이 핸드폰을 못 받는다고 해서 세상에 변란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대통령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큰 건 섭외가 오면? 큰 건 섭외가 오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흔들리겠죠. 예. 그러니까 1시간 정도에서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덮어놓는 아주 의식적인 행동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하고 식탁을 할 때는 원칙을 좀 정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만큼은 핸드폰을 덮어놓자. 혹은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자. 그게 게임이 됐든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완전히 이제 스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핸드폰을 이제 멈추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에티켓에 해당이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탤런트 이렇게 명칭을 실제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뭐하니까 그 박모 탤런트 아주 유명 탤런트께서는 그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인가요? 피플 인사이드인가?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의 재앙이다. 그래서 그래요? 이분은 스마트폰을 전혀 쓰지 않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메일로 잘 안 쓰고 자폐 편지를 쓴대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서로 교감을 나누고 교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쓰시면 안 되고요. 원초적인 인간의 형태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태도와 자세의 관점으로 스마트폰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 그 탤런트 분의 아날로그 감성을 제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감성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 발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직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좋은 내용들을 카톡으로 좀 보내고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 창구들이 열려 있는데 이것들을 방지하고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싸이가 유튜브가 없었으면 지금의 싸이는 절대 없습니다. 유튜브로 네, 많이 알려줬죠. 그것은 뭐 네. 어떤 전문가라도 공유할. 그러면 유튜브가 뭡니까? 결국 디지털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아날로그적 어떤 태도와 아날로그적 감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가시되 더불어서 계속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감성과 디지털 어떤 태도와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두 가지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정경호 대표님이 이제 깊이 있는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깊이 있는 소통. 뭐가 깊이 있는 소통일까요? 저는 그 집에서의 별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 집에서의 별명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소통, 뭐 리더십,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집에서의 별명은 먹통입니다. 예? 먹통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에 대해서 가슴속으로 받아안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또 실수하면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그래서 좀 격언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소통은 가랑비에 옷적기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 방이 없다라는 거죠. 매 순간 치열하게 노력을 해가는 겁니다. 그 특별한 부분들에 있어서 남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자신과의 소통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조금은 이렇게 좀 쌀쌀한데 비 온 다음 날 약간의 좀 우중충해서 약간은 좀 우울한 날씨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그럴 때 저 스스로한테 소통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제 방송하러 가는데 기분 좋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지금 왜 상태는 뭔 것 같아?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그럼 저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후에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어떤 코칭에 대한 부분, 소통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면이 이제 코칭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만 좀 적어도 소통은 좀 이렇게 좀 치열하게 순간순간마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오랜 시간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과의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또 남과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삶은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매 순간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있게 마련인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류를 편하게 하고 이제는 뭐 때려야 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한테 스마트폰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요리사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요리사에게 칼은 최고의 음식을 위한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하지만 정말 최악의 살인자에게 그 칼은 정말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최악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떤 재앙이 될 것이냐. 결국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또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스마트폰 소통을 곁들여서 어떤 그 소통의 재반적인 오프라인 소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말씀드리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추가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스마트폰 소통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소통의 어떤 다양한 방식과 방법들이 있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미소와 칭찬과 질문과 경청에 대한 어떤 간략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스킬적인 노하우적인 부분들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소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